유튜브나 다른 영상 보다 보면 경매로 몇백, 몇천, 크게는 몇 억까지 벌었다는 영상 보신 적 많으시죠? 물론 경매로 돈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돈을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해보면 알게 되는 경매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신다면 경매 관심 있으시거나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울산에서 경매로 내 집 싸게 사고 싶은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모든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 보통 우리가 집 살 때 공인중개사를 끼고 중개거래를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에 비해 훨씬 편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등기부를 직접 대서 권리관계도 알려주시고 시세도 알려주시고 동네 전망까지 친절하게 브리핑해 주십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는 완전 반대입니다. 권리분석, 시세조사, 현장조사, 명도, 대출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전부 내가 해야 하고 잘못 해결한다면 그 손실 역시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흔한 실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 서류상으로는 5억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시세는 4억일 수도 있고 6억일 수도 있거든요. 감정가가 시세라고 판단해서 낙찰 힘겹게 받아놓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동네에 대한 호재, 이 동네 앞으로 재개발 때문에 좋아져요. 이런 친절한 멘트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발품 팔고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아파트 물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던 거죠. 결국 입찰보증금만 수천만 원을 날리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이게 경매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모든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조급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건 저도 경매 교육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경매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알겠다. 나도 당장 낙찰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 가서 입찰을 해보면 어떤가요? 거의 10이면 8, 9은 폐찰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경매는 나랑 안 맞네 하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해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경매는 경쟁입니다. 낙찰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경매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물론 입찰가를 높게 적으면 낙찰받겠죠. 그런데 입찰가를 시세만큼 높게 적으면 그게 경매로 낙찰받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입찰 금액 정할 때도 심리 싸움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비슷한 물건 2억에 낙찰됐던데 이번에 좀 더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리하게 입찰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죠. 낙찰은 받았지만 오히려 금매보다 비싸게 사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매는 조급한 마음, 흔들리는 멘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본인 기준에 맞는 과하지 않는 금액선으로 입찰을 자주 시도하신다면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굳은 일은 다 내가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인 모든 책임은 100% 나한테 있다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경매는 그냥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투자가 아닙니다. 발품,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있는데요. 우선 시세 조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경매를 하신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찰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물건지 주변 부동산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정확한 시세를 알아봐야 하고요. 때로는 실수요자인 척하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경매 교육을 여럿 해봤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경매 물건 때문에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명도입니다. 경매의 꽃이죠. 경매에서 제일 힘든 게 명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순순히 나가주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사비 1,000만 원 달라. 난 갈 곳 없으니 알아서 해라. 별의 별 상황이 다 나옵니다. 결국 협상도 내가, 협상이 안 되면 강제 집행까지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초보자분들은 멘탈 관리가 쉽지 않죠. 다음은 세입자를 맞추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 매매는 세안고 매매, 즉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매물도 많은데요. 경매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하고 본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내 자금은 묶여있고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대출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경락잔금 대출 역시 은행마다 이율, 한도 등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이 은행, 저 은행 연락하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도 솔직히 좀 번거롭습니다. 결국 경매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마지막 책임과 해결은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집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경매는 입찰 전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내부를 정확히 못 본 채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봐도 안 열어주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샷이라든지 대문을 보며 수리 여부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리 여부야 기본집이라고 생각하고 입찰가를 낮추면 되는데요. 다만 누수라든지 내부가 파손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난감합니다. 물론 입찰 전에 아랫집에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누수 여부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챙기기는 쉽지 않겠죠. 정리하면 제가 느낀 경매 치명적인 단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 둘째, 조급함 때문에 무너진다. 셋째, 굳은 일은 다 내가 해야 한다. 넷째, 집 내부를 볼 수 없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경매 너무 힘들겠다. 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단점이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렇게 힘들고 책임도 크고 굳은 일 투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경매가 예전보다 보편화돼서 경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매주 법원 입찰장에 가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경매해보면서 느낀 경매 최대 장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가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사장님 저 아파트 매물 3억인데 2억 해주세요 하면 어떨까요? 욕먹고 쫓겨나겠죠? 근데 경매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을 써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는 게 경매입니다. 이게 경매의 최대 장점이죠. 그래서 금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출이 일반 매매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빌라나 주택 물건은 일반 매매로 살 때보다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매주 KB부동산 시세가 발표되는데요. 이 KB 시세와 낙찰가를 기반으로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물건들은 KB 시세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 법원 감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잡힌 물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통 2, 3회 정도 유찰된 물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할 때 은행 자체적으로 경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법원 감정가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경락잔금 대출, 경매 대출은 통상 감정금액과 낙찰가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요. 감정가가 높다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보면 90%까지 대출 받았어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렇게 경매를 해보면서 느낀 단점과 장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울산에서 진행하는 경매 물건이 궁금하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최근 고객분 경매 낙찰건이 마무리돼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아파트 내부 모습입니다. 임차인분께서 깔끔히 비워주셨고 내부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사건을 요약해드리면 25년 8월 19일 경매 낙찰, 25년 9월 18일 잔금 납부, 25년 9월 23일에 부동산 인도를 받았습니다. 낙찰받고 약 한 달 뒤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찰 전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임차인분이 이사 나간 것은 확인했었습니다. 안에 짐도 없는 것을 예상했었고요. 그래서 미납관리비만 인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뒤 서울보증보험 측과 연락한 뒤 비밀번호를 받고 명도 확인서를 전달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경매 입찰 당시 20명이 입찰 참여를 했고 3억 5,500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 당시 32평 매매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매매 하위가 역시 반등했었습니다. 울산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향후 본건 경매 물건 역시 매매 금액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같은 동 매물 1층이 3억 8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객분도 만족하셔서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경매 장점, 단점과 간단한 경매 낙찰 후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